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의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올해 마지막 방송이겠다. 올해 마지막이라는 게 생각나는 게 네. 한 뉴스가 있어. 한 뉴스. 한 뉴스 뭐야? 어제 제가 이제 동아일보사 주간 동아에 매주 재테크 칼럼이 나가는데 월급쟁이 재테크해가지고 그것이 어제 나도 몰랐는데 네이버 메인에 하루 종일 떠 있었대. 그래? 조회수 뭐 또 몇만? 그거는 이제 그 칼럼이니까 이제 지면에 나온 뭐 조회수로 확인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 돼 있었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예전에 뭐 꼰대 그 부분도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그 동영상 찍은 것도 한 번씩 올라왔잖아요. 네이버 경제임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조회가 올라가면 조회수가 이제 확 뛰죠. 몇만 원 뛰는데 근데 끝이야 끝.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저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아니면 요즘 분들이 야 이게 피킹족인 것 같아. 이게 싹 필요한 것만 탁탁 피킹하고 야같이. 그렇지 뭐 어때? 우리 그러는데 이제 첫째는 요즘 이제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그 많은 정보 중에서 탁 이제 눈에 들어오는 정보 좋고요. 문제는 그 정보를 보고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자기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이 정보가 참 좋은 정보다라고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자기 체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 그것이 활용이 좋은데 활용이 안 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전문가라든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 미치겠어. 알람도 오고. 그리고 요즘은 뉴스 보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렇지. 요즘 그냥 뭐 연속극. 그러니까 요즘 경제 팟캐스트가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정치 팟캐스트가 TV에서 눈을 떼기가 싫어 집에 가면. 그래서 대부분 실질적으로 그 팟캐스트 상위 순위가 다 정치. 저도 관심 있는데 뭐. 이제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살림은 왕창 지금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다들 이제 그 지갑을 닫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짠테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짠돌이 짠수리가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은 늘지 않으니까 지출이라도 줄여보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뭐 그 다룰 내용은 이 보험테크에 대한 내용인데. 참 이런 거 보면 참 할 얘기 저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관심적인 건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사람들은 왜냐면 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뉴스에 기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믿으려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험 쪽, 이 보험 테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사실 보험이 테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 한번 얘기 나온 기사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죠. 일단은 이제 보험 관련돼서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뭐 좀 줄이자 이런 게 저희 항상 그 주장하는 바인데 여기서는 세금 짠테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적금 수익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요즘은 이렇게 세테크 세금이라도 줄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보험 중에서 절세 혜택이 가장 큰 게 연금저축보험이다. 근데 이제 이 같은 상품은 이제 우리 청취자들 알 거야.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우리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얘기했어. 실제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홈쇼핑 보면 딱 다른 두 개거든. 보험 상품이 저축성 상품이 딱 두 개거든. 비과세, 복리 이 두 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비과세도 안 되고 복리도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왜 비과세가 안 될까? 보통 이제 저축성 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비과세라는 거는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15.4% 이자나 금융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예적금하고 비교하면 재미가 없는 게 예적금 자체가 이자가 얼마 안 돼. 근데 그 이자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수익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절세를 하자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적금에 대한 수익 자체가 안 나는데 수익이 나냐라는 거지. 또 더군다나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턱없이 적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면 보험 상품을 더 히트할 것 같아. 어떤 상품? 10년 이상 비과세가 아니라 10년 이내에 해약하면 손해보는 것을 전액 보전해주겠다. 원금 기준으로. 이런 상품은 대박이 아닐까. 작년부터는 그게 좀 나오죠. 납입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원금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내년부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그 말에 비하면 납입기를 짧게 하면 무조건 좋다 소리인데, 그럼 보험회사 이 상품 안 팔겠지. 그 이제 납입 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에 또 약간 거치 기간이 있어야겠죠. 이제 그대로 두는 기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보험회사 사업비거든. 사업비를 그만큼 덜어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게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묶이는 돈, 장기적으로 묶이는 돈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계속 또 팔아야 되니까 갖가지 온갖 마케팅 유혹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에 우리 소비자들이 단단히 잘 옥석을 가려낼 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또 아시다시피 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세금 내는 게 아까워 죽겠어. 그래 비과세라면 또 그런 반작용도 있어. 오이씨, 정부에 내가 지금 세금 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 비과세 이런 거라도 하자. 이런 심리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비과세라는 거는 아까 그런 초기에 말씀드린 그런 모순이 좀 있고, 그럼 이 상품이 나쁘냐? 그건 아니라 이 상품이 유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 안 깰 이유가 없어. 보험 상품에 대한 비과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상품을 넉넉하게 가입하면 아주 좋아요. 도움 되죠. 세금도 작고 없지. 세금 자체가 비과세니까 좋죠. 근데 일반 서민들한테는 비과세라는 게 의미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익이 이렇게 수익이 나지도 않을 상품, 또 중간에 10년 이상 사실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품, 이것을 물론 이제 그 목적은 분명한데, 아까 뭐 그 어떤 장기 저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노후라든지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가는 건 사실 장기 저축밖에 특히 월급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어떤 이렇게 비과세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10년이 지나도 또 10년 전에 잘못되면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 자체가 없는데, 이익 자체가 없는데 비과세 자체가 전혀 실효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과세가 아니고 A과세가 낫다. 이제 A과세, 이익이 나고 그 이익에서 충분하게 내가 세금을 내겠노라. 그런 적극적인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더 낫다. B과세가 아니라 A과세다. 연말에 개그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감이 떨어졌나? 그래 B과세 나는 건지 꼰지가 A과세 나올 것 같더라 하더니 딱 나왔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A과세 하면 A과세 이래. 우리 옛날 팟캐스트에서 보면 댓글에 누가 이렇게 달았어요. 유머가 옛날식이라고. 듣지 마이. 우리는 그 옛날식 유머가 특징인 방송. 그리고 오히려 여유가 돈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준다면 비과세보다는 어떤 기능에 우선순위를 주는 게 맞느냐면, 그게 뭐냐면은 유동성, 현금화. 즉 내가 필요할 때 현금할 수 있는 거, 손실 보지 않으면서 원할 때 현금할 수 있는 거, 이걸 전문적으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어찌 보면 우선순위가 더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 상품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30대는 이걸 무슨 포트폴리오, 40대는 무슨 포트폴리오, 50대 포트폴리오, 그런 포트폴리오는 없고요. 본인 재무 상황에 맞아서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세상에 상품도 그렇지만 이렇게 만물이 완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만물이 우리가 뭐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 여자 또는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살아봐 몇 달 만에 이혼하고, 특히 연예계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느 쪽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없다라는 것은 금융상품도 특히 마찬가지라 그것이 이제 나한테 맞는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우선순위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비과세가 월급쟁이들한테 비과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 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험테크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끝낼까? 다른 것도 좀 할까요? 근데 이제 비과세에 우리가 이제 팁을 하나 또 더하면 결국 이제 비과세보다는 직장인들 절세는 좋죠. 절세는 좋죠. 예, 절세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연금저축은 그 상품 자체는 그 컨셉은 좋은 건데 그걸보다는 이제 비과세 절세하고 겸해서 또 비용 줄이고 또 장기적 유연성을 가지려면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 그죠? 예, 그쪽이 훨씬 낫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만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